권순우의 나는 야구인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제 강점기까지의 야구, 인천 야구를 봤다라면 네. 이제 광복이 됐습니다. 네.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공적으로 시작이 되겠죠. 네. 그거를 이제 우리가 1945년 기준으로 그 얘기해야 이후에 되겠죠. 예. 이후에 인천 야구 얘기를 좀 해주시죠.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인천 사람들이 이제 그 일제 시대 때 야구에 대한 관심도 많아졌고 뭐 팀도 이제 여러 개가 생겼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 때문에 이제 야구를 못 보다가 이제 그러고 나서 누가 들어왔냐면 이제 미군이 들어왔잖아요. 미군이 들어왔고 이제 곧 뭐 부평 쪽에 그 공원을 만든다는 거기에서 이제 미군이 들어와 가지고 그거는 이제 확실치는 않지만 전쟁 후에 그 미군하고 이제 그때는 다 흐트러졌으니까 야구한 사람들 모아가지고 이제 도원구장에서 이제 친선 경기를 해요. 그때도.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떤 사람은 해방 후에 최초의 이제 야구 경기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잠시만요. 네. 죄송한데 그게 이제 6.25 피난 시절에 이게 네. 부산 야구도 그래서 되게 자존심이 센 이유가 다 몰려가 있을 때 그 아까 얘기하신 뭐 한영단 분들 뭐 서동준, 했겠죠. 서동준, 네. 박현식 최초 3일 슈퍼스타즈 감독님이셨던 네. 그분들도 다 부산에 갔을 때 그때 뭐 청룡기 같은 야구 대회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부산에서? 예, 그래서 전국대지만 이제 부산에 다 모여있지만 전국대회처럼 각 지역의 팀들이 또 모여서 하고 그랬었다. 그 피난 온 와중에 예. 근데 박현식 감독님은 이제 동산고등학교 출신이셨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대회를 하고 그랬는데 거기서 인고가 처음 우승을 했다고. 그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는 예. 모르겠지만 하여튼 계속 그거를 하시려고 노력을 또 했고 예. 그 박현식 선배 얘기하시니까 그 형제분들이 다 야구를 했거든요. 그 형님은 또 박현명 씨라고 해서 그분은 일본 가서 야구했어요 그 시대에. 우리가 뭐 장훈 선배 뭐 이런 사람 얘기하지만 그분 벌써 일본 가서 얘기했고 그다음에 박현식 선배 그다음에 그 박현덕이라고 또 동생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군사상고 그 역전의 명수 군사상고를 만든 분이 박현덕 씨분이시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이제 미군이 들어와서 야구를 하는데 문제는 야구라는 게 맨손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공도 있어야 되고 배트도 있어야 되고 그래가지고 우리 선배님들 얘기는 이제 저희 그 동산고등학교가 1945년에 이제 팀을 만들거든요. 근데 기후가 없어요. 그래서 그 미군들하고 이제 이렇게 시합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졌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알 것 같아. 나 알 것 같아. 그렇지. 지고 나면 이제 땡큐 그러면서 이제 그 글러브도 받아오고 그다음에 배트 같은 거 야구 이제 그 기구들을 받아오느라고 거기 가서 야구하고 그랬죠. 그놈들도 사이판 소갈머리도 더럽게 야 아니죠. 우리 그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잠깐 아니 우리도 사이판 가서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면 걔네들이 이기든 우리가 이기든 관계없이 할 때는 열심히 하지만 끝나면 아무튼 그때 기준이나 지금 기준이나 우리보다 야구 장비나 이런 좀 열악한 상황이잖아요. 이 친구들이. 그렇죠. 그 당연히 그게 주게 되잖아. 가면 항상 꼭 뭐라도 줄 거 이렇게 저희가 가지고 챙겨주고 가요. 싶은 마음도 들고 그런데 그 새끼들은 그 미군이 그랬다는 거지 미국 놈들이. 네. 이거 고마운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도 줬으니까 또. 아니 져야 준다며. 져야 준다고. 지들 그렇지. 기분 그러니까 지들이 지네. 지면 기분이 나쁘니까.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야구를 했고 속 좁은 새끼들.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제가 이제 70점대 후반에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 야구 공에 지금 여기 공도 있지만 여기 이제 매듭이 몇 개죠? 108? 네, 108개예요. 108개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안에 조그만 코르크가 있고 실로 감겨져 있고 다시 이제 가죽으로 쌓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치면은 그 틀어진다고. 지금이야 뭐 정말 이런 물자들이 넘쳐나는 세상인데 이런 걸 다 꼬맸어요, 사실. 그래서 저희 동기들도 이제 야구 선수들이 잘 안 들어오지만 간혹 수업 시간에 들어오면 굉장히 진지해. 공 꼬매느라고. 그래서 야구했는데 그땐 더 했겠죠. 우리는 그래도 선수들이 직접 네, 꼬맸어요 꾸몄어. 그때요. 네. 그리고 프로야구 82년도, 80년대에도 공 잘 이렇게 지금에 뭐 이렇게 던져주고 그러지 안 주고 그렇죠. 다시 돌려주고 뭐 이랬었어요. 제 기억에도. 맞아요. 아껴 쓴 거네요. 네, 그 네. 공을. 이 공이 아마 지금도 그 KBO에 쓰는 게 한 7, 8천 원 할 거예요, 그쵸. 하나에. 예, 그러니까 비싸죠. 예, 그리고 이제 귀하니까 그랬고, 그래서 그걸로 했었고. 우리 그 동생 권순우 씨가 네. 몇 년생이죠? 97년생이에요. 97년생 권순우 씨가 이 얘기를 들으면 네. 그 테니스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나라에 테니스가 처음 들어와서 네. 막 이렇게 했을 때도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었을 텐데. 그것도 인천이었을 거예요. 그랬을지도 몰라. 그럴까요? 아, 그렇겠네. 예. 그러면 동생한테 물어보세요. 네. 지금 어쩌면 하경 씨도 비슷한 느낌이 아닐까 싶어서 좀 물어보는 건데 네. 어때요? 이런 얘기 들으면 막 선수들이 막 이렇게 일부러 져주고 장비 좀 얻어내고 수업 시간에 막 공 꼬매고
말이 돼요 지금 이게?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야기인 것 같고요. 지금은 선수들은 다 대우를 많이 받으면서 운동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진짜 신기하고 이런 시절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당시에는 뭐 비단 야구뿐만은 아니었겠지만, 모든 게 그랬을 거예요. 자 아무튼 이제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 얘기를 하면서 그냥 뭐 옛날 얘기를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그 한용단 얘기를 하면서 이분들이 그럼 모여가지고 야구를 하면서 무슨 마음으로 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죠? 보통 뭐 그 나라 잃은 서름 같은 것들을 느꼈을 거고 그리고 굉장히 억압되고 아무것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자기 이름도 뭐 일본 말로 해야 되고 막 이런 거에 비해서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졌으니까 모든 걸 다 포기하고 할 거냐가 아니라 본인들이 우리 끝까지 이 뭐 나라 독립이라든지 우리의 정신이라든지 이런 걸 지키는데 사실 운동이라는 게 그리고 공식적으로 일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본다면 그 야구시합을 통해서 이기면 그래도 그 순간만큼은 다 좋아하고 우리가 지금은 어떤 이 상황 때문에 저들에게 이렇게 짓밟히고 있지만 내가 언제든지 너희들을 밟고 광복하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다고 본다 이거죠. 참 뿌리 깊어. 그래서 지금도 네. 다른 건 모르도 한일전 열광을 그러면 하잖아요, 막 사람들이. 기살기로 진짜 네. 이게 참 이 스포츠를 통해서 한국과 그 일본하고의 이 관계는 진짜 아마도 네. 이거는 그냥 계속 갈 것 같아. 일본이 만약에- 사과를 한다 해도 그렇지. 그나마 좀 특히 종군위안부나 이런 것에 좀 사과를 진심으로 하는 느낌을 받으면 네. 그러면 좀 개선이 빨리 되겠지만 이건 아마 평생 풀리지 않는 숙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제 그게 사실 이제 이런 감정 같은 거를 어떻게 우리가 배운 건 아니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뭐 나쁘다 좋다 배운 건 않지만 그게 우리 DNA 속에 이제 숨어서 이렇게 쭉 나온다고 보면. 그렇지. 근데 그렇다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뭐 마구잡이로 저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니까 교류를 안 하겠다든지, 예?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지 않겠다. 이건 또 아닌 그런 건 아닐 테더라고 본다면 사실 그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앞으로 가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야구 얘기를 하니까 뉴욕 양키즈하고 보스턴 레드삭스가 이제 그 나름대로의 또 경쟁 구도인데 신기하게도 그 뉴욕에 있는 그 뉴욕 양키즈의 야구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야구 그런 틀을 갖췄어요. 예. 그랬는데 보스턴은 옛날에는 사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영국식의 야구를 영국식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손으로 치는 그런 말랑말랑한 공으로 야구를 했거든요. 우리 때 짬뽕이라고 예, 짬뽕, 예. 연식공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하드볼이라고 하는 거, 이 공은 이제 하드볼이라고 있고, 제가 지난번에 그 일본을 한번 갔었는데 거기 가면 연식공을 아직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양의 하드공이 있고, 그다음에 중경식이라고 해서 약간 딱딱한 공이 있고, 저희 그다음에 초등학교 때 많이 네, 그렇죠. 연식공이라고 그래서 곰으로 만든 야구 모양은 똑같지만 곰으로 만든 공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예 아까 얘기했던 손으로 치는 그런 공은 우리 중고등학교 때는 까맣게 만든 짬뽕공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손으로 맞아요. 어떻게 탁 치는 거예요. 우리 그 일본 연예인들 와서 친선 경기할 때 그 물렁물렁한 공으로 했잖아. 근데 그 소프트볼이란 종목도 다르죠. 있잖아요. 그거는 좀 더 다른 다르고요? 소프트볼은 공이 이만해요. 크죠. 더 커요? 핸드볼 공만한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일본 얘기하다 그쪽으로 잠깐 갔는데 그 일본 분들이 사실 정치를 하거나 이제 야욕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그 각각의 개인들은 얼마나 또 선하고 잘 지키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가서도 야구할 때 시합을 하러 갔는데 당연히 이거로 야구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시합으로 나왔는데 이상한 야구공 고무공을 갖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야구를 하느냐 그랬더니 지금 이 구장에서는 그걸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이 하드공으로 하려면 그거는 짜여진 딱 그렇게 펜스가 쳐져 있고 저쪽까지 공이 나가면 다치니까 그 차여진 곳에서는 이 하드공으로 하고 지금 우리가 여기 모인 곳은 야구 공원에서 했거든요. 야구 공원이니까 애들도 있고 막 그러니까 거기서는 고무공으로 한다는 거죠. 나름 룰이. 그렇죠. 룰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 물론 그 테니스볼 야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어요. 네, 많아 그래서 그 팀 많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도 하는 것도 또 이제 야구를 즐기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다시 이제 일본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DNA에 그런 게 갖고 있지만 또 그 사람들이 잘하는 걸 좀 배워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서 좋은 건 배워와서 우리가 또 야구의 저변을 넓히는 일본한테 뭘 배워 말 잘하세요 지금. 네, 좋은 것만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 좋은 거네. 알겠습니다. OBS